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 진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지역 관광 명소를 배경으로 만든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작한 영상을 패러디한 건데요. 김한식 기자가 소개합니다. 물안경과 수영모를 쓰고 흥겨운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남성들. 코믹하고 중독성 강한 몸짓에서 흥이 넘칩니다. 부산진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제작한 패러디 영상 필더 리듬 오브 부산진구입니다. 원작은 한국관광공사의 필더 리듬 오브 코리아.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상에 부산진구의 명소가 빠지자 공무원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영상 무대와 배경은 모두 부산진구입니다. 부산진구의 관광 명소인 서면이나 시민공원, 점포카페 거리가 빠져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 관광 명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필더 리듬 오브 부산진구라는 이름으로 패러디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불러오려다 실수로 불러낸 호랑이에게 쫓긴다는 내용인데 온라인 게시 10여일 만에 조회수 6,000회가 넘었습니다. 영상 속 춤을 추는 남성과 길을 지나는 여성 모두 부산진구청 공무원입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자가격리자 관리 등 업무가 늘면서 연습할 시간도 부족했지만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송상현 광장, 시민공원, 부전시장,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 점포카페 거리, 골드테마 거리 등 관광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진구에 많이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제작진은 또 안창마을과 신선마을 등 도시 재생이 진행 중인 곳을 배경으로 후속편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방송에서는 해운대 해변열차에 준비되지 않은 안전과 편의시설에 대한 보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변열차는 개통됐고 이마저도 개통 이틀 만에 사고가 발생하며 반쪽짜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어떠한 대책이 세워졌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개통 이틀 만에 해운대 해변열차가 선로 위에 멈춰섰습니다. 선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열차가 탈선한 겁니다. 부산방송에서 단독으로 개통 전 보도했던 해운대 해변열차.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개통 이틀 만에 열차는 탈선했고 이렇게 크레인으로 열차를 옮겨야 하는 안타까운 모습까지 펼쳐졌습니다. 탈선 사고의 원인은 수동으로 조작하는 선로 변경 구간에서 기관사가 선로에 틈이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운행하다 발생했습니다. 승객은 다행히 부상 없이 모두 대피했지만 해변열차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사업자는 사고 구간 열차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미포에서 송정까지 4.8km를 달려야 하지만 미포에서 청사포까지 세 정거장만 왕복하는 반쪽짜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열차는 지금 송정역에 박차를 해서 점검 중에 있습니다. 선로는 국가철도공단하고 또 선로 전문가, 궤도 기술사 현장 확인을 했는데요. 해운대구하고 협의를 해서 운행 재개 여부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는 안전운행 매뉴얼을 추가하고 전문기관의 점검 결과에 따라 운행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를 돌리고 나서는 안전핀을 꼭 꼽아야 된다. 그리고 또 기관사가 운전할 때 이상이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그 관제센터에 알리고 그다음에 진행을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침을 줬고요. 점검 결과가 나오면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다시 운행을 재개할 건지를 결정해서 절차대로. 하지만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재차 안전 점검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운대 해변열차는 준비되지 않는 졸속 개통으로 탈선 사고가 발생했고 개통 후 재차 안전점검이라는 앞뒤가 바뀐 모양새를 만들었고 시민의 불편함과 안전을 외면한 채 성급하게 요원시설 사용 검사를 해준 관할 구청의 책임도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사포 정거장 앞 주차장은 아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때문에 주차 공간이 없어 왕복 4차로 도로는 양쪽 도로를 점령한 차량과 공사 자재들로 2차로 도로가 돼버렸습니다. 해변 열차와 함께 개통 예정이었던 4인승 스카이캡슐과 정거장 편의시설은 11월 중순이 돼야 운영될 예정입니다. 미포에서부터 송정까지 4.8km, 6개 정거장에 정차하는 해변 열차는 개통 일주일도 채 안 돼 이렇게 3개 정거장 2.3km만 달리는 열차로 전락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할 것은 시민들을 위한 안전과 편의일 것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다들 힘든 시기 보내고 계실 텐데요. 특히 극장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는 무대 예술가들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금정문화회관 20돌 기획공연 금어기행이 연기 끝에 무대에 올랐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정문화회관 무대에 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부산 작곡마당의 작곡가 4명이 공동 창작한 합창 중심의 창작 음악극 금어기행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금정산 금샘에서 논일던 황금 물고기 금어에 대한 설화를 바탕으로 극이 꾸려진 만큼 무대 장치부터 세세하게 신경 써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4명의 작곡가가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한다는 게 작곡가마다 개성도 굉장히 다르고 쉽지가 않은 일인데 각 작곡가마다의 개성이 잘 드러나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튀지 않고 하나의 작품으로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쭉 흘러가는 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대명 공연으로 진행되는 금어기행은 금정문화회관 20돌을 기념한 기획 공연이지만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으로 2차례 연기됐습니다. 어렵게 다시 공연을 무대에 올리게 된 만큼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띄엄띄엄 좌석제를 운영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작품에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음악이 원래 보통 치유의 어떤 힘이 있듯이 어떤 물소리 이런 것들도 정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유의 이미지를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그 두 부분들을 잘 조합을 해서 보러 오시는 관객들에게 어떤 이 힘든 이 시대에 어떤 치유와 어떤 보호, 그런 상처를 보듬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그런 체험을 해드리게 하고 싶어요.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부산을 대표하는 음악가와 시민 합창단, 무용단이 함께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며 준비한 만큼 지역 예술가들의 입장에서는 더 특별한 공연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산 지역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와 또다시 재확산 우려가 커졌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완화로 힘들게 기지개를 켠 지역 문화계도 걱정입니다. 지금 이번 공연 직전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지금 낮춰져서 정말 기적같이 공연을 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들이 다 어렵고 힘들게 지금 버티고 계신데 좀 코로나를 잘 극복을 해서 좀 빨리 예전에 사회적 분위기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이 어떤 극장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끝까지 버티고 있고 또 좋은 콘텐츠를 이 사태가 끝나면 보여드리려고 다들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로 온라인 공연이 확대되고 있지만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즐길 수 있는 대면 공연이 다시 중단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석 달 전부터 중구 일대가 시끄러웠습니다. 서구에 있던 외국인 선원 격리시설이 중구로 옮겨지면서 지자체와 구의회,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중구는 부산시에 이 같은 지역의 불안감을 전달했고 부산시도 여기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지난 7월부터 편말을 들고 거리로 나섰던 주민들. 1인 시위까지 잇따라 열며 외국인 선원 격리시설 지정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해수부가 당초 서구에 있던 이 격리시설을 중구의 한 호텔로 옮겼고 지난 석 달 동안 중구청과 구의회, 지역사회는 반발해왔습니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최근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통해 격리시설 지정 이후 중구민들이 겪어온 고충을 재차 강조했고 부산시의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에서 특별 교부금 5억 원과 KF94 마스크 42만 장, 1인당 10장에 해당하는 마스크를 부산시에서 전달받기로 했습니다. 부산 시민과 중구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상생, 협력하는 의미에서 합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 선원 격리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해양수산부 소관. 지역에서 당초 요구했던 격리시설 지정 철회나 방역 강화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산시가 아닌 해수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외국 국적 선박이 여전히 부산항을 드나들고 있고 또다시 외국인 선원들의 무더기 확진까지 발생한 상황. 중구의 목소리에 대한 해수부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기장군의회 내홍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현 의장이 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와 지역 경찰과의 유착 혐의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는데 의회 내부에서 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는 4명의 의원이 퇴장하며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보도에 김현정 기자입니다. 이제 우리 기장국의 황홍철, 박우식, 이승작, 오승민 의원은 더 이상 참을 수도 없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다할 것이고 차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김대건 의장에게 있음을 밝히면서 본회의장에서 퇴장할 것이다. 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 경찰과의 유착 혐의, 김대건 의장은 적법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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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의회 제2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황운철 기장군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끝나고 의원 4명이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4명의 의원은 본회의장 문 앞에 서서 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와 지역 경찰과의 유착 혐의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김대군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대립 사태는 10여 분간 계속됐고 본회의는 정회됐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20분이 지나고 재개된 2차 본회의. 하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대군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는 계속됐습니다. 황운철 의원 등 4명의 의원은 지난 9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대군 의장이 9월 30일까지 의장직을 사퇴하지 않을 시 김 의장이 주재하는 어떠한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은 의회의 파행을 막기 위해 지난 8일 열린 1차 본회의는 참석했지만 김 의장이 진행하는 2차 본회의까지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김대군 의장은 오히려 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4명의 의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회의 기능은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의전을 해야 함에도 이렇게 다수라는 힘을 동원하여 의회를 파행케 한 부분은 앞으로 4명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15건의 조례안 심의 등이 계획돼 있었던 기장군의회 제252회 임시회는 이렇게 끝이 났고 모든 안건은 11월 임시회로 넘겨졌습니다. 바람잘 날 없는 8대 기장군의회. 결국 2차 본회의는 갈등과 대립 속에 파행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각 중 무엇이 우선시돼야 할지 주민들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볼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대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부산진성의 명칭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자성대로 더 알려진 성인데요. 역사적 가치를 되찾는 일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 동구 범일동 일대에 자리 잡은 부산진성. 도심 한가운데 야트막한 산에 있는 성의 내부에는
산책로와 체육시설 등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 성의 정식 이름은 부산진성이지만 주민들이 부르는 이름은 다릅니다. 자성대 공원을 부른다고. 야근 공원에 하가 돼가 있으니까. 우리 여기 자성대 공원입니다. 공원. 그 성 이름은 아세요? 뭔지? 여기에 예. 성 이름은 잘 모르는데 이 성의 명칭이 정확하게 자성대 공원이라 그래 알고 있어요. 자성대는 증산에 위치한 본성의 아들성이라는 뜻으로 임진왜란 당시 일본이 성을 점령하면서 부르기 시작한 이후 일제강점기 시절 정착돼 지금까지 이어온 겁니다. 사라져야 할 명칭임에도 지금까지 자성대로 불리는 이유는 그 흔적 때문입니다. 성 내부에는 부산진성이라는 이름 대신 자성대라는 명칭이 적힌 표지판들이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명칭을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부산진성 이름 찾기입니다. 임진왜란의 첫 전투가 벌어진 부산진성에는 정발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결사항전에 나섰지만 끝내 함락됐던 아픈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일본식 명칭으로 불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 조선시대 남쪽의 국경 역할을 했던 부산진성을 부산의 상징물로 또 역사와 문화의 산실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류를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부산을 상징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곳을 보다 부산의 역사적 상징물로서 새롭게 명칭 되찾기와 동시에 부산진성 원형고증 지표조사 학술 용역과 정밀 안전진단 용역 등 성의 보존과 역사적 가치를 되찾는 다양한 사업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빈집은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종의 빈집 중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본 등에서 빈집은행을 구축해 마을의 변화를 이끈 사례도 있습니다. 마을 건물의 4분의 1이 빈집인 영도구 봉산마을에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빈집은행이 만들어졌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목을 따라 집들이 빼곡히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관리되지 않은 집들이 보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 봉산마을에서는 빈집은행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방치된 빈집을 모아 활용할 사람과 연계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봉산마을 빈집은행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빈집은 90여 채. 집의 크기나 구조, 채광, 차량 진입 여부 등 사실상 기존에 제대로 정보가 없었던 빈집의 특성을 전문가가 정확하게 파악해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항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조금 분석도 하고 그러면은 대안적으로 이 빈집이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그 결과를 이제 외부에 이렇게 좀 제공을 했을 적에는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일부 빈집에 사람이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도시재생사업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빈집은행의 최종 목표는 사람들 간의 자발적인 거래가 활성화돼 마을에서 빈집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 자연스럽게 선순환으로 빈집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 바람입니다. 부산전역의 빈집은 5천여 채. 빈집은행이 빈집을 없애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는 태종대와 송도 해상 케이블카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관광공사가 8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 부산을 찾은 관광객의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태종대와 송도 케이블카, 기장 해녀촌 등의 순으로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관광객 유입과 유출 비율이 높은 상위 15개 지역을 도출해 지역별 관광객 이동 패턴을 보면 해운대와 남포동 일대에 관광객이 많이 몰렸습니다. 부산관광공사는 관광객이 숙소를 중심으로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며 비대면 관광지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권역에 머무를 수 있는 여행 코스를 만들어 재방문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